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빅3 반열에 올라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추세 본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어떤 소외를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인사 나누고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지지율 문제 이전에 네네. 어제 이제 그 연판장이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네. 연판장이 돌았고 60명 넘는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경선과 관련돼서요 이렇게 마치 개인 후보자들 간에 유불리를 놓고 다투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이는 일이 네.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미 출마 선언을 지난 5월 9일 날 했고 5월 달에만 해도 2번이나 공식으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게 지금 연기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선을 좀 세게 그리고 흥행을 얻을 수 있게 국민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게 할 건지 빨리 그 부분을 논의하고 지금부터 들어가자. 오히려 그 예비 경선을 빨리 진행하자는 주장을 2번이나 했었어요. 예. 그래야 날짜가 아니라 정책으로 그래야 연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보이는 후보자들이 보이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조금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좀 방치한 측면이 있다. 박용진이 문제 제기를 한 날로부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리거든요. 예. 속수무책으로 6월을 맞을 것이냐 해서 이제 이렇게 우왕좌왕 6월을 다 보낼 것이냐 라고 저희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기자회견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6월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6월도 다 흘려보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한 게 이제 이게 이제 행동으로 이제 그 전화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서 서명까지 하면서 행동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뭐 경론이 오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의원총회에서 뭐가 입장이 정리될 것 같지도 않고 좀 솔직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도부가 이런 일이 오기 전에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하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반의 의견을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의원총회에서 못할 얘기 없습니다. 다 해야죠. 그러나 이거를 더 끌고 가면 국민들께서는 이 모습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당의 다부진 계획과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문제에 또 저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구나 라고 이전 투구 모습으로 보실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경론은 오가더라도 결론은 내야죠. 최고위원 단위에서 이제 결론은 빨리 내려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는 사안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변경하려면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 말씀 잘 들었고 당원 당규를 그대로 유지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걸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건지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면 당원 단계에 규정된 대로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연판장에 서면한 의원들이 또 못하겠다라고 만약에 불복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좀 제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에 있는 거를 불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성립이 안 되고 해서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율이 제가 숫자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숫자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이제 조사 기호를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상승 추세고 여권 대선 후보 가운데 이제 이른바 빅3 안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준석 덕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분석을. 이준석 대표 지난 정치를 하는 와중에 제 덕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제가 이준석 대표 덕 좀 보죠 뭐. 그래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요. 이렇게 그 화산 밑에 그 막 부글부글 마그마가 끓고 있잖아요. 그 마그마가 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정치 지긋지긋하다 좀 바꾸자라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한 열망과 바람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부분이 분출되는 과정이 선거가 있고요. 각각 정치 세력, 정당 안에서의 당직 선거라든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게 확확 분출이 되거든요. 이준석 그 대표가 당선되는 그 과정이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그랬고 분출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그랬고 이제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민주당 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그 지점이 박용진이라고 하는 지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긋지긋하니까 바꾸자라는 어떤 그 이 민심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민심이 지긋지긋하는 게 뭐라고 진단을 하세요? 나열해 볼까요? 개파 정치, 줄 세우기, 그리고 세과시, 유력 정치인에 의한 낙점 정치 이런 거 있잖아요. 여의도에 저가 국회의원 저희 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예. 하니까 예. 뭐 사무실은 뭐 얼마나 크냐, 도와주는 국회의원은 누구냐, 그리고 어느 개파 소속이냐, 뭐 돈이 있냐 이런 얘기죠. 국민들이 그런 거 보시나요? 국민들은 어떤 후보 그 뒤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후보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고 비전과 정책을 잘 마련했는지 저 가수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알고 싶지 저 가수가 그 소속된 기획사가 어디고 그 배경이 뭐고 아버지가 뭐 하시고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 바꿔보자라고 하는 어떤 민심의 요구에 어떤 정치 콘텐츠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미래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제라고 하는 외교안보 국방과 관련된 문제에서 첫걸음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의혹 그 얘기 전에 정당과 정치 질서에서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질문드립니다. 도전이죠. 도전입니까? 박용진의 그 정치 인생은 계속해서 그 발상 전환과 도전, 대권 도전 이거였다고 자체가 생각해요. 바로 그 대답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 어떤 열망, 마그마 같은 그 열망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세요. 민주당은 대단한 정당이에요. 이미 50년 전에 40대 기술론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렇죠. 이미 20년 전에 그 안방 대세론, 뻔한 이인제 대세론 이거를 노풍으로 한 방에 날려버린 개파 정치 저리 가라고 그래버린 거 아니에요. 줄 세우기 정치 저리 가라고. 예. 지금은 민주당은 이 젊은 정치와 그리고 대세론에 입각한 낡은 정치 이걸 한꺼번에 다 날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도전 안 하면 그 마그마가 뚫고 나오질 못하죠. 박용진의 도전이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패션이 바뀌셨어요. 면티에다가 또 이제 아이보리 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혹시 이제 이런 어떤 그 추세 내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패션도 바꾸신 겁니까? 마음가짐이 옷으로 표현되는 거긴 한데요. 예. 이것도 진짜 용기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그 자기 혼자만 막 이걸 입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지금 그 제 생각도 바꾸고 제 외모도 바꾸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넥타이 푸니까 편하시죠? 네, 맞아요. 덜 덥고. 예, 그리고 자기를 바꾸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2030 세대가 민주당을 등지고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자 이제 그 등진 어떤 그 시선을 다시 민주당을 향하게 돌려놓을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그럼요. 그럼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시선 끌어오려고 이런저런 이벤트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전제가요. 예. 2030한테만 버림받은 거 아니고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모든 세대에서 버림받았고 모든 지역에서 다 졌어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고위공직자 청문회 할 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 문제로 자녀 병역 문제로 본인의 병역 문제로 칼날같이 검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한테도 그랬어야죠. 그렇게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 국민들이 예. 저거 내로남불이고 위선이고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세상은 다 공정할 거야. 그런데 나만 빼고 그리고 모든 건 다 엄정하게 될 거야. 근데 우리만 빼고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기 시작하면
저는 그 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국민들과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권 주자 가운데 이제 그 맨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재명 지사니까 네. 그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재명이 아니라 박용진이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 대선을 치면 저는 뻔하게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뻔한 인물입니까? 그렇죠.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하셨고 지금 한 5년 정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 본인의 입장도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발빼고요. 이재용 사면 문제에서 발뺍니다. 정치가 자기 생각이 분명해야지 유불리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이야기를 감추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달리하는 것 동의하기 어렵고요.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그 기본 시리즈와 관련해서도 엄정하게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뭐 구율 문제 수준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정치 인식은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합의이고 약속이고 공화국의 기본인데 그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낮은 인식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이제 지지율 추이를 보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가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뻔하고 불안하고 불안하다. 그리고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들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빨리 이 검증을 하고 빨리 좀 세게 붙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박용진과 이재명 지사가 맞짱 토론을 하고 검증 토론을 하고 상대가 이야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의구심과 불안함을 털어내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박용진의 실력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경선의 역동성과 그 재미와 흥행을 함께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1시간만 토론하면 미천을 다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네. 의지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천이 그러니까 얕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장 약한 고리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데 1시간도 많이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저하는 분이 무슨 정치를 하실 거면 근데 국정감사장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뭐 세게 답변하던데요, 그래도. 자기 전문 분야니까요. 아 전문 분야만? 자기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아니 저기 그 뭐 애니메이션 뭐가 더 재밌는지 이런 것들은 그거 좋아하는 학생들과 아이들한테 더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더 대답 잘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쨌든 외교안보 국방, 교육, 노동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틀린 생각은 검증받아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 불안하게 저렇게 미천이 그러니까 뭐 바닥이 보이는 미천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 역량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증할 비전과 정책도 없고요. 대통령 하실 욕심만 가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1차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벌써 가요? 앞으로 여러 번 모시게 될 테니까 정책 예.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네, 뭐 다음을 기약을 하죠. 할 말 많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